크리밸류 대표 정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이렇게 요즘 또 오미크론이 유행인데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글로벌 셀링의 마지막 차트예요. 네. 이제까지 뭐 아마존, 쇼피, 큐텐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여러분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이베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조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011년부터 이베이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아마존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베이 파워셀러, 탑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밸류 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190개국 판매했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이베이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아마존은 제가 하고는 있지만 아마존은 미국이 제 주 타겟이고 일본이랑 유럽도 들어가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주 타겟이고 아마존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 바이어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는 그러면 다른 여러 나라 글로벌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이베이는 전 세계에 22개국의 자기네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베이 하는 거는 이베이닷컴 미국 본사 사이트고요. 미국에 가입해서 판매를 하시다가 제가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올렸는데 호주에서 잘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호주 바이어가 주문했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베이 독일에서도 팔리고 이베이 뭐 프랑스, 영국에서도 팔리는 게 우리가 이베이 미국 사이트에만 올려도 다른 나라 이베이 호주, 독일, 뭐 프랑스 다른 나라 이베이 사이트에 그게 보여서 호환성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19년 기준에 토탈 회원 수는 1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전체 하면 5천만 명. 그 중에 뭐 아이들과 어르신들 빼고 정말 온라인 전자상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 하면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3천에서 3,500만 명. 그것보다 아무래도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뭐 2019년 기준으로 26조였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베이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아마존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게 둘 다 좋은 마켓인데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차이점. 아마존은 어떻고 이베이는 어떻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위주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이베이 둘 다 중고 판매 가능합니다. 중고는 둘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정산 시스템은 둘 다 페이오니아라는 우리 미국 가상 계좌거든요. 미국 가상 계좌를 통해서 정산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오니아는 코리아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글로 쉽게 가입하실 수 있고 문제가 생기시면 페이오니아 코리아 그 고객센터로 한국말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베이와 아마존 모두 각 사이트에서 결제받은 대금을 페이오니아 통해서 정산받게 된다. 주로 뭐 결제 주기는 아마존은 2주인데 이베이는 자유롭게 좀 설정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 하면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광고비. 이거는 이베이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광고라고 하면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CPC 광고라고 해서 키워드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키워드 값에 비딩한다 그러죠. 뭐 이 키워드는 얼마, 이 키워드는 얼마 해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돈을 과금하는 시스템인데 이베이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떤 식으로 광고가 되냐면 내가 이건 딱 하나 있는 광고예요. 이베이 안에 내가 매출의 몇 프로를 광고비로 지출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설정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나는 20%를 광고비로 내겠어. 아니면 5%를 광고비로 내겠어. 하면 아무래도 20% 광고비 내는 사람이 더 앞에 노출이 되겠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클릭을 많이 해도 이게 매출로 연결되지가 않으면 판매되지 않으면 광고비 안 나갑니다.
그게 좋아요. 다른 사이트는 제가 이런 시스템 못 봤어요. 거의 다 이제 그 CPC라고 말씀드린 거는 팔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클릭만 많이 하면 막 광고비가 몇백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베이는 아무래도 팔렸을 때만 그 매출의 20% 아니면은 10% 내가 설정한 만큼 내게 되니까 조금 광고비 때문에 마진이 안 나온다 이 소리는 좀 안 나오는 네 그래서 약간 광고비 쪽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베이는 좀 다른 사이트랑 다르게 아마존은 약간 뭐 탑셀러 막 이런 등급은 없어요. 그냥 셀러의 아마존 자체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 등급이 바이어한테 보이지는 않거든요. 후기만 보여요. 후기 점수 뭐 80%가 긍정적인 피드백, 70%가 긍정적인 거 이런 것만 보이는데 이베이는 탑셀러다. 뭐 이렇게 탑 레이티드 플러스 뭐 이렇게 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지를 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광고 쓴 것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인정받은 탑셀러가 되면은 광고 쓴 것만큼 내 상품이 노출이 잘 돼요. 약간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베이는 조금 탑셀러 그리고 파워셀러 되시는 게 굉장히 판매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잘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도 잘 안 쓰는 게 여러분의 아이디가 조금 믿을 만한 그런 셀러 레벨이 되면은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배지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보고 그냥 구매를 하거든요. 좀 신빙성 있는 믿을 수 있는 셀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 그 사업자 등록 미국에 사업자 등록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없으셔도 돼요. 그냥 국내 사업자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미국 법인 당연히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아직 국내 사업자 못 냈는데 괜찮을까요? 국내 사업자가 없다고 이베이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하고 판매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판매가 많이 되면은 어쨌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고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제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베이를 한 이유는 이건 다나연나에서 저는 직접 제조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업자였는데 국내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하시는 분 그리고 도매업자가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건을 갖고 와서 같은 마켓에 팔기엔 너무 가격 경쟁력이 없고 제가 뭐 하나도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해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이분들이 해외 사이트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통업자들은 그런 게 좀 메리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 상품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서 수출하시니까 그것도 필요한 건데 유통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제조를 안 해도 한국 셀러 자체가 비율이 낮으니까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좀 경쟁에서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서 마진 높게 팔 수 있는 마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베이 장점입니다. 아까 이베이가 22개국의 자기네 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올린 게 다른 나라 이베이 사이트에 보이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이베이에 올렸는데 어떤 거는 호주에서 잘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에 올렸는데 어떤 건 호주에서 잘 나가고 어떤 건 독일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아이디 그대로 이베이 호주 사이트에 여러분이 로그인 하셔서 호주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장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독일에서도 뭔가 어떤 상품이 잘 나간다 하면은 일단 반응은 미국에서 보시고 독일에서 잘 나가는 것만 미국 아이디 그대로 독일에 로그인 하셔서 독일어 번역 다 되거든요. 네, 그거 올리시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올린 게 다른 나라에 보이는 것보다는 노출이 좀 더 좋아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장은 판단했지 않습니까? 이거 호주에서 잘 나가네 라고 확인을 하셨으면은 호주에 다시 한번 올리면 노출도가 좋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도 저는 이베이 미국, 호주, 뭐 영국
다 진출해 있다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냥 미국 아이디 그대로 그 나라에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편하고 아마존이나 다른 사이트는 이런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호주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호주에서 팔린 것도 그냥 미국 한 곳에 로그인해서 다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게 편해요. 관리를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편하게 호환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가 이제 생긴 UI도 비슷해서 우리가 사실 독일어 몰라도 항상 미국어로 셀 버튼이 있던 자리에 독일어로 셀이 있는 거고요. 뭐 미국어로 여기 타이틀 쓰던 거였는데 독일말로 타이틀이라고 써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읽어도 그냥 느낌상 아 이거 타이틀이네. 그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진입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새로 공부 안 하셔도.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중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B2C, B2B,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기업과 기업 간 모든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도매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나는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도매로 파는 게 좀 유리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 같은 거는 너무 이게 단가가 작으니까 그리고 가벼우니까 묶어서 파는 게 더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이베이 찾아보시면 랏이라고 LOT가 도매거든요. 도매로 100개 묶음, 뭐 50개 묶음 이렇게 해도 그냥 한꺼번에 올리실 수 있어요. 뭐 꼭 액세서리 아니더라도 산업기기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요즘에 지금 NFT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NFT 거래 자체도 지금 이베이에서도 또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특히 지금 소상공인 분들 같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템이 정말 어디서 반응이 있는지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전시회 가면은 그나마 뭐 바이어들을 좀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중국을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국가들 위주로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팔아보면은 독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잘 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중국 타겟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잘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베이는 미국에만 올려도 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던 시장을 발견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테스트 마켓. 왜냐하면 상품 등록비는 무료이시거든요. 250개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안 드니까 그런 좀 부담 없는 테스트 마켓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월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39.99불은 안 팔려도 그냥 나가는 계정 비용이에요. 근데 이베이는 그런 거 없어요. 월 비용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약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할 때는 정말 저는 포토샵도 모르고 사진 찍을 줄도 모르고 아이템도 없고 뭐 굉장히 배워서 할 게 많은 막막한 이제 그냥 초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저는 투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거 보고 저는 이베이가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티셔츠 하나로 8,473개가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베이 화면 캡처한 거고요. 근데 보면은 사진이 그냥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당근 뭐 중고나라처럼 되게 이렇게 쉽게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 자체도 굉장히 뭐 이미지 같은 건 아예 여기 넣는 난이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 넣고 싶으시면은 이미지 호스팅으로 외부의 이미지를 코딩으로 가져오실 수는 있는데 이베이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란이 없어요. 여기는 거의 다 텍스트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나도 그냥 번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히 우리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힘 뺄 필요가 없겠구나. 그 돈 없어도 내가 기술 없어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정말 쉽게, 저는 그냥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때는 이베이가 아무도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시범 삼아 했던 게 좀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되게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이미지 넣는 난이 없다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놀라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게 전 세계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인터넷도 빠르고 어디다 가나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쫙 길게 막 용량 크게 이쁘게 해도 잘 보이죠. 바로바로 뜨죠. 그런데 여러분 판매하다 보시면 아프리카에서도 이걸 보고 사고요. 중동에서도 사고, 그리고 정말 이름 못 들어본 와 이런 나라가 있어 하는 데서도 주문이 들어요. 거의 인터넷이 사실 좀 느린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하는 것처럼 여기 이미지 길게 넣으시면 이게 관심 있고 사고 싶어서 들어온 분인데도 못 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베이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사진 넣는 게 없는 거고요. 사진은 여기 맨 위에 딱 이렇게만 12개 넣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12개까지만 넣으실 수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공식적으로는 사진 넣는 거는 이 메인 이미지 넣는 곳에 7개까지 넣으실 수 있고, 이 상세 페이지에는 브랜드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수출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을 수출했다 라고 증빙을 하시면, 그 증빙은 이베이에서 판매 내역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다운받아서 제출만 하시면 부가세 10%로 여러분이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도 안 하시게 되고 그 10%를 못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매 거래나 뭐 협력업체랑 거래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있으셔야 여러분도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 부가세 돌려받는 거는 국내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해외 수출하실 때는 굉장히 이게 메리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존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큐텐, 쇼피 다 수출에는 다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상공인진흥센터도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출은 굉장히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조금만 있으시면 여러분이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선정되시기도 굉장히 유리하시거든요. 정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보다도 어쨌든 내가 한두 건이라도 수출해봤다 라는 거는 굉장히 이 사업자가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구나, 글로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시회 같은 거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B2B 위주라서 그 한 건이 거래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세요. 금액은 크지만. 근데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몇만 원짜리, 단순히 뭐 10불, 20불짜리도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사기 때문에 수출 실적 쌓기에는 되게 빨리빨리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출 실적 조금 쌓아 놓으시면은 뭐 나라에서 뭐 영문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영문 검색 엔진 마케팅 해드려요, 뭐 해외 인플루언서 뭐 연계해드려요,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좀 도움 많이 받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계속 이베이 아마존만 하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요걸로 일단 정말 첫 발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첫 발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 밟으셔서 여러분의 상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마켓이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걸 투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도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6개월 하니까 월급이랑 이제 월급만큼 수입이 났고 1년 하고 탑셀러 돼서 그만뒀는데 막 직장 생활 하면서도 요거를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밌어서. 왜냐면 주로 주문 들어오는 게 우리 잘 때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앱 깔아 놓으시면은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띵동 띵동 이렇게 돈 들어오는 소리로 알람이 오거든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예, 그게 자다 그 소리 때문에 깨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그리고 자다 일어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그 국가가 내가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터키, 뭐 독일, 미국 엄청 다양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실 거예요. 단골, 뭐 캐나다 단골 생기고 터키 단골 생기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 놀러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단골, 그러니까 그 온라인 거래만 하다가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나를 좀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도 와가지고 좀 아이템을 직접 가져가겠다. 그래서 진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밥도 사주고 제가 이제 관광도 좀 시켜주고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재밌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기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겨울이죠. 겨울인데 뭐 우리나라에선 여름에만 잘 나가는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계절이 정반대인 국가에도 여러분이 파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계절 내내 여름인 국가도.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문화가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70년대에만 막 유행했다. 요즘에 인기 없는 것들도 전 세계 누군가는 그것도 필요해서 막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글로벌이니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여러분이 좀 큰 기회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2B 비즈니스로 확대 가능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베이는 당연히 이제 하나 뭐 이렇게 B2C로 파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하나 얼마다, 두 개 얼마다 이렇게 올리시게 되는데 어떤 바이어는 처음에는 하나씩 사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 보내서 이거 100개 살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바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 한번 이렇게 보내놨더니 그 다음에는 500개, 1000개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이어가 한번 연결이 되면 그분은 좋은 게 뭐냐면 계속 구매를 합니다. 500개씩, 1000개씩 계속 구매를 해서 포장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은 사실 이렇게 한번 신뢰를 구축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바이어가 한 뭐 4-5개만 있어도 제가 지금 한 5개 업체 있거든요. 이베이로 만난 B2B 회사가 지금 일본에 2개, 홍콩에 2개, 그리고 파키스탄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예,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이 지도의 주황색 부분은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베이를 먼저 하다가 2016년부터 아마존을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은 처음에도 여러분이 이제 가입하시면 여기 미국 아마존 미국에 주로 가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입했다고 여기 영국, 터키는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영국, 뭐 스페인 그리고 호주까지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입해서 판매를 하시다가 나 유럽 진입해야지. 그러면은 유럽 계정 영국에 가입하시면 요 5개 국가는 묶여요. 영국만 가입하시면은 요 5개는 아마존 유럽이라는 계정 안에서 같이 관리가 가능하시고 근데 나 일본도 하고 싶다. 아마존 일본. 그러면 일본에는 또 따로 가입하셔서 따로 상품 등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만약에 주 타겟 국가가 미국, 일본, 유럽이다 하면은 저는 아마존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왜냐면은 미국만 놓고 보면은 아마존이 매출이 훨씬 좋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저도 2개 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데 나는 미국 말고 전 세계로 판매를 하고 싶다. 다른 국가도 좀 판매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회색 국가들이 내 타겟이다. 특히 여기 브라질 되게 주문 많이 들어요. 제가 판매해보니까 좀 거래가 많은 데가
브라질, 호주, 그리고 터키, 이스라엘 막 이쪽 많거든요. 근데 아직 브라질이랑 호주는 아마존이 진입은 해 있는데 물류센터가 아직 그렇게 막 확충되지 않아서 아직은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존은. 네, 그래서 저도 그쪽 호주가 저는 되게 메인 수출 국가라서 호주를 놓칠 수가 없어서 이베이를 하는 것도 되게 크고, 러시아, 브라질도 이베이에서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둘 다 좋은 마켓인데 여러분의 타겟 국가가 혹시 중동, 뭐 러시아, 브라질, 호주 이런 데면은 아무리 남들이 아마존 잘해도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나는 미국만 하겠어, 아니면 나는 일본만 하겠어, 그럼 아마존 맞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라서 나는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베이 해보시다가 여기서 반응이 좋네? 해서 거기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매출만 놓고 보면 아마존이 많이 크긴 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이베이를 한 이유는 그땐 이베이가 정말 커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아마존보다 큰 마켓이었거든요. 근데 16년, 17년부터 아마존이 빵 뜨면서 상대적으로 이베이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아마존이 크면서. 네,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매출만 보면 아마존이 훨씬 크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편견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이는 이렇게 약간 무형의 상품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에요. 그리고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은 경매 없어요. 경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뭐 10,000원부터 일주일 동안 팔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높은 가격을 부른 딱 한 명한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는 약간 이렇게 한정적인 아이템, 그리고 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마켓입니다. 유명하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특히 이거 매년 이제 경매를 해서 이것도 자선 사업으로 기부를 하는데 2019년에는 하나 54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 18명이 비드했다라고 나오죠. 18명이 입찰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딜까요?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나와의 누군가의 점심 식사 할 수 있는 거, 이런 약간 무형의 서비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걸 많이 파는 마켓으로 처음에 유명했던 거예요. 굉장히 전 세계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파는 거. 이 사례는 제가 만나뵌 분인데 어디 중소벤처기업청 강의를 갔더니 이제 구두 제조만 30년 하신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구두를 팔고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좀 잘 되고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백구두가 문제다. 백구두가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좀 해외에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저 어렸을 때는 멋쟁이 어르신들이 백구두 좀 신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잘 안 신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백구두를, 그럼 이제 그때는 이베이 강의라서 이베이에 올리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도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6개월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다른 강의에서. 그래서 다시 만나 뵙고 어떻게 되고 계세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인사하시려고. 자기가 30년을 구두를 했는데 이게 중동에서 인기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케이스를 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동에서 이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계속 이렇게 한두 개씩 주문이 들어오더니, 그분은 미국에 올리셨거든요. 미국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니 그 바이어들이 이거 500개 사면 얼마냐? 이게 1000개 사면 얼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조금 자기도 놀라서, 그때는 이제 전시회 이런 것도 가능한 시절이라서 전시회 가서 막 우리 거 홍보했더니 거기서 B2B 바이어 되게 많이 만났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 쪽으로 아예 좀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거기서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좀 보람차기도 했고, 여러분도 사실 모르던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걸로는 그거는 정말 이베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글로벌로 나가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아마존에서 직구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마존 미국에 가입해서 직구하는 것처럼 아마존이 자기네 나라에 없으면 그렇게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나라에 직접 진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중이 작아요. 아마존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한 80%, 70%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규정, 수수료 이런 거를 좀 아셔야 여러분이 판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베이만의 독특한 규정 같은 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중복 리스팅,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하던 말로 도배는 금지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올리는 건 안 되는데 이거는 가능해요. 똑같은 상품을 고정 가격, 이거 무조건 10,000원이에요 라고 하는 거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건 경매로 10,000원부터 합니다 라는 거, 이건 다른 상품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 가능하고 똑같은 상품을 미국에 고정가 경매 올렸는데 이거를 호주에 또 고정가 경매를 올린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복 리스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중복 리스팅을 금지한다곤 하지만 뭔가 하나라도 변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고객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편하신데 이베이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응대를 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미국 영어로 물어봐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물어보고 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물어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구글 번역 활용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린 거는 문장, 문법 잘 안 맞아도 돼요. 뜻만 통하면 돼요. 그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뻔해요.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내 아이템 어디 가고 있냐, 어디에 있냐. 왜냐면 우리도 해외에서 직구할 때 생각하면 그게 가장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들어오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류라고 하시면 뭐 사이즈, 컬러, 전자제품이면 호환성, 내구성, 뭐 AS 이런 거. 그래서 잘 들어오는 거는 잘 들어오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영어로 이렇게 한번 리스팅 좀 저장해 놓으셨다가 24시간 안에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것도 그 셀러 레벨에 카운팅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루 그러니까 바이어가 5개 만점으로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게 되는데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빨랐냐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언어 같은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을 빠르게 하는 게 후기나 이렇게 여러분의 셀러 레벨을 높게 유지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 배송은 뭐냐면 배송은 여러분이 상품 등록하실 때 설정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주문 들어오고 이틀 안에 보낸다. 아니면 주문 들어오고 3일 안에 보낸다. 이거는 여러분이 약속을 정하시면 돼요. 만약 핸드메이드 상품이라고 하면은 1주, 2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신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배송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 마크 에즈 시프트라고 이렇게 내가 배송했다라고 버튼을 누르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 기간 안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데이로. 그러니까 평일 기준. 이틀이라고 하셨으면은 주말 빼고 목요일에 주문 들었으면 금, 월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틀이라고 해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로라는 거는 뭐냐면 저작권. 그러니까 브랜드 등록이 된 상품들인데 요거는 이 페이지를 제가 지금 이 페이지 그냥 이베이에 배로라고 치시면 되는데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막 브랜드 이름이 있어요. 뭐 루이비통, 나이키, 뭐 이렇게 구찌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이베이에서 브랜드 보호를 받는 자기네들이 브랜드 신청을 한 거라서 여러분이 허락 없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식 공급업자가 아닌데 그거를 판매하시면 이베이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 회사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히 그런 거에 민감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민감한 브랜드들, 특히 뭐 디즈니나 약간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바로 뭐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메시지 한 번 왔다고 막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경고를 받고도 계속 판매를 한다. 그러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통관이나 관세가 있어요. 관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안 보여드린 건 저번 개요 시간에 이런 거 통관 표를 보여드려서 통관이나 관세 한도가 다 다른데 미국은 한 번 보낼 때 800불까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88만 원 이렇게. 미국은 괜찮아요. 호주도 괜찮아요. 호주는 한 번 보낼 때 1000불까지 괜찮은데 문제가 있는 건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뭐 영국이나 뭐 그리스 이런 데는 한 4만 원어치만 보내도 이제 관세 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관세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이베이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로 뭔가 바이어랑 문제가 생겨도 이베이는 여러분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어들이 잘 모르고 그냥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영국이나 이렇게 관세 한도가 낮은 4만 원 넘으면 관세 나오는 국가들은 저도 실제로 이런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신이 내야 될 돈을 안 내서 내가 냈다. 그 관세가 나온 거죠. 관세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세관에서 제가 만약에 뭐 A라는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냈으면 세관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자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바이어한테 연락해서 이거 당신 아이템이 지금 세관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 내라. 그럼 돈을 내야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어가 이제 화가 나서 저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이거 당신이 내야 될 돈을 안 내가지고 내가 지금 물건값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갖고 왔다. 당연히 화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공지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템은 여러분의 국가에서 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바이어 부담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상세 페이지에 써놓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한정적이면 그때 주문 들어왔을 때만 바이어 컨택하셔서 메시지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알려는 주셔야 여러분이 컴플레인을 잘 안 받고 컴플레인 받아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베이가 지워주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바이어가 기분이 나쁜 거니까 우리한테 막 나쁜 후기 줄 수 있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이베이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뭐냐면 먼슬리 셀링 리밋이라고 그러는데 이베이는 원래 지금은 페이온이라 바뀌었지만 페이팔로 올해 7월까지 결제를 받았었는데 그 페이팔은 우리가 물건 보내기도 전에 그냥 바로 지금 만약에 바이어가 결제를 하면 우리가 바로 출금하고 물건 안 보내도 사실 그냥 아이디 뭐 삭제하고 도망가면 못 찾는 거였거든요. 뭐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셀러 입장에선 자금 회전이 좋아서 좋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베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 셀러라고 검증될 때까지는 판매 개수를 제한해 놓겠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하면 첫 달에는 월 10개 그리고 US 달러로 500달러 이상은 못 팔게 하겠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저도 처음부터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10개 이상 못 팔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달에 10개 팔았는데 한두 개라도 좋은 후기 아니면은 그냥 10개 올려놨는데 하나만 팔렸어도 자동으로 다음 달에 이게 리밋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개였는데 다음 달 보니까 50개, 그 다음 달에 200개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리밋은 한 번 늘어나면 거의 줄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죠. 이거 10개밖에 못 올리는데 올리는 게 10개예요. 올리는 게. 그래서 올리는 게 10개니까 많이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10개를 올렸는데 안 나가. 그러면 왜 안 나가지? 하나 지우고 다시 다른 거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뭐 2개 지우고 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리밋을 늘려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페이팔 부분은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페이팔은 지금 페이온이랑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수료에 대해서 그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수수료는 일단은 상품 등록비 없습니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0개까지는 누구나 무료 등록이 되는데, 여러분 가입하시면 셀링 리밋 1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10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밋이 우선이에요. 근데 내가 리밋이 늘어나서 나중에 5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하면은 250개까지는 무료로 등록하시고 251번째부터는 추가로 0.3달러. 그러니까 하나 올릴 때 3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베이직, 프리미엄, 앵커, 뭐 엔터프라이즈, 이건 뭐냐면 스토어라는 건데, 스토어는 우리나라 그 G마켓에 있는 판매자 미니샵 개념이에요. 내 상품만 모아놓은 그 이베이 안에 있는 미니샵인데,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지만 여러분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베이직 스토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250개까지 무료고 251번째부터는 0.25달러만 내면 된다. 원래는 0.3이죠?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토어, 조금 비싼 스토어예요.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스토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0개까지 무료 등록. 그 다음에 앵커는 1000개까지 무료 등록. 그리고 그 외에 501번째부터는 0.15달러. 1000개 이상부터는 0.1달러. 그러니까 비싼 스토어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무료 등록, 그리고 더 적은 상품 등록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리밋이 10개,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또 생겼는데, 원래는 10개 500불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분은 가입하시면 5개 250불도 있고, 어떤 분은 3개 250불도 있습니다. 이거는 랜덤이에요. 최근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스팅이 5개밖에 안 되는데요?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고 랜덤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한 이베이가 아이디가 있고 내가 그걸로 구매를 했다, 그럼 그 아이디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래된 아이디일수록 좋아요. 리밋도 없앨 수도 있고. 리밋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작지 않을 거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뭐냐면, 판매될 때마다 사이트에 내는 수수료도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12.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주얼리, 와치는 15%, 뭐 코인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우리 아는 암호화폐 말고 그냥 진짜 실물 화폐, 요것도 가능한데 12.35.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베이 보시면 한국 돈, 한국 동전도 올려놓고 파는 경우도 있고, 한국 지폐도 올려놓고 파는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뭐 많아요. 왜냐면 동전 수집가도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트 NFT도 있죠. NFT 5% 뭐.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은 12.5%에다가 0.3이 더 붙습니다. 300원이 더 붙어요. 여기 보시죠. 11.5 플러스 0.3. 한 건 주문당. 그러니까 그냥 한 1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 NFT가 뭐예요? 이거는 그 최근에 유행하는 건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미술품 거래도 원래 가능했어요, 이베이에서.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그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디지털 파일이나. 근데 NFT는 이걸 블록체인에 등록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토어가 있으면 아까 무료 리스팅 개수가 늘어나고 수수료가 적어진다 그랬는데, 스토어 있으시면은 판매 수수료도 조금 낮아집니다. 조금 낮아요. 한 뭐 2% 정도 낮아져요. 그렇구나 라고. 이거는 막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스토어 이렇게 구독할 때 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요. 수수료 얼마다 이렇게.
그리고 인터내셔널 피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거 7월부터 생긴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건 미국 사람은 안 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최종 수수료에다가 1.45를 더 내라. 이렇게 최근에 생겼고, 스토어 구독료예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나 아이템 너무 많아, 나 한 달에 500개, 1000개는 올려야 돼 할 때는 스토어 있는 게 유리하시죠. 그때 스타터는 뭐 월 7.9, 베이직은 27.9 이렇게 가격을 내시고 사용하시는 판매자 미니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결제보다 연 결제 한꺼번에 하시면 더 싸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페이오니아에서 인출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에서도 똑같은데 이베이에서 페이오니아로 돈을 보내주면, 왜냐면은 한국 계좌로 돈을 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 가상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오니아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페이오니아에서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한국 돈으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수료가 1.2%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베이닷컴 말고 이베이 호주, 이베이 독일, 유로는 이제 유럽 사이트, 뭐 GBP는 영국 파운드, AUD는 호주,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시면 수수료도,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7월부터 또 개편이 됐어요. 7월부터 3%가 더 붙습니다. 미국에 파실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환전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베이 내에 국가별 환전 수수료.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월 계정 비용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개를 올리시던, 만약에 뭐 판매가 안 되시면 돈 나가는 건 없어요. 근데 등록 수수료는 250개까지 무료고 250개 이상부터는 300원씩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 수수료는 12.55 퍼센트 플러스 한 건당 0.3달러, 그러니까 한 13%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인터내셔널 피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만 내는 거 1.45%, 페이오니아 수수료 1.2%,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16에서 17? 16? 원래 15점 얼마 정도 되거든. 15.2인가 그래요. 이거 다 더하면. 근데 그냥 16%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어 구독료는 선택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월별로 아니면 연으로 결제를 하시는 거다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